혹시 정원에 핀 완벽한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아름다움 뒤에는요, 사실 수백 년에 걸친 인간의 열망과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수국을 통해서 식물 육종이라는 매혹적인 역사와 그 최첨단 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우선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서 식물 육종의 역사를 쓱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육종가들의 비밀스러운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 겁니다. 거기서 유전적 지름길, 일종의 치트키를 발견한 뒤에 이 모든 지식을 수국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식물의 미래를 만들어갈 기술들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죠. 인류가 DNA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던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식물의 세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완벽한 꽃을 향한 집념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18세기 린네부터 19세기 다윈까지 육종이라는 건 자연이 짠! 하고 보여주는 선물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인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죠. X선 같은 도구로 직접 돌연변이를 만들어내면서 자연의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육종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요즘 육종가들은 어떤 도구를 쓸까요? 물론 여러 첨단 기술들이 있지만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교배, 즉 두 식물의 장점만 쏙쏙 뽑아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게 마치 굉장히 정밀한 수술 과정 같아요. 먼저 아빠가 될 꽃에서 꽃가루를 붓으로 살살 채취합니다. 그 다음엔 엄마가 될 꽃으로 가서요. 핀셋으로 수술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제거해요. 이걸 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원치 않는 자가 수정을 막아야 하니까요. 자, 이제 엄마 꽃은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아빠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톡톡 묻혀주고 누구랑 누가 만났음 하고 라벨을 딱 붙여주죠. 그리고 몇 달을 기다리면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새로운 씨앗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식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스스로 수분 밤식을 제어하는 놀라운 전략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앵초처럼 암술과 수술의 길이를 다르게 해서 이형 예현상, 다른 꽃의 꽃가루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제비꽃처럼 아예 꽃을 활짝 피우지 않고 닫아버려서 폐쇄화, 자신의 유전자만 남기기도 합니다. 육종과의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식물들의 치밀한 전략을 이해하고 때로는 그걸 살짝 속여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섞는 것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극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 육종가들은 정말 과감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식물의 유전 정보, 그 설계도 자체를 통째로 복사 붙여넣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배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은 엄마, 아빠에게서 염색체를 한 세트씩 받아서 총 2세트를 가진 2배체거든요. 하지만 식물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3세트, 4세트, 심지어 그 이상을 가지기도 하죠. 이건 진화의 규칙을 깨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라서요. 육종가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 지름길에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동질 배수성은 비유하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2배로 끓여서 더 푸짐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자처럼 한 종류 안에서 염색체 세트가 복제되는 거죠. 반면에 이질 배수성은 훨씬 더 대담해요. 이건 김치찌개 레시피에다가 프랑스 요리책에 나오는 크림소스 레시피를 합쳐서 완전히 새로운 김치 크림 스튜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밀, 또 우리가 입는 옷의 재료인 목화가 바로 이 놀라운 방식으로 탄생한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까요. 이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수국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120만 달러. 이게 뭘까요? 이게 2014년 단 한 해 동안 미국에서만 팔린 수국의 가치예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한국에서도 수국 인기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국은 그냥 예쁜 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산업이고 그래서 더 새롭고 더 예쁜 품종을 만들려는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치열한 경쟁에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육종가인데 A랑 B 수국을 교배해서 새로운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얘가 커서 어떤 꽃을 피울지 보려면 최소 4년, 길게는 7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불확실성, 이거 육종가 입장에서는 정말 피말리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2021년에 바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 7년의 기다림을 확 줄여줄 엄청난 단서를 찾아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잎 모양을 보면 미래의 꽃 모양을 알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둥근 원형꽃과 평평한 편평형 꽃을 교배했더니 자손은 100% 편평형 꽃만 피우는 거예요. 아하, 편평형 유전자가 우성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전적 특징이 아주 어릴 때 묘목의 잎 모양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고작 1년밖에 안 된 묘목의 잎 모양만 딱 보고도 미래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잎이 넓고 둥글둥글하다? 아, 넌 나중에 원형꽃이 되겠구나. 잎이 갸름하고 뾰족하다? 넌 편평형이네.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7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딱 1년 만에 잎사귀 하나로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수국 육종계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도 이 발견의 의미를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이 발견은 1년생 묘목의 잎모양을 통해 화서에 대한 선발 기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단축시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좀 아낀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가망 없는 묘목은 일찌감치 솎아내고 될성 부른 떡잎에만 시간과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육종의 효율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그 말은 곧 우리가 더 다양하고 예쁜 수국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수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과학은 이렇게 육종의 시간을 계속해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육종의 판 자체를 바꿀 미래 기술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제는 꽃가루나 씨앗의 시대를 넘어서 유전자와 세포를 직접 만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육종은 훨씬 더 정밀해질 겁니다. 식물 전체를 교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대신 유전자와 세포를 직접 다루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마커 보조 선발이라는 기술은 아까 본 수국 잎 모양처럼 일종의 유전적 꼬리표를 보고 원하는 특징을 미리 찜하는 기술이에요. 아예 한술 더 떠서 특정 유전자를 세포에 직접 주입해서 파란 장미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토마토 세포랑 감자 세포를 합쳐버리는 원형질체 융합 같은 기술로 자연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새로운 식물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가리키는 미래는 결국 하나입니다. 완벽한 꽃은 이제 더 이상 자연에서 우연히 발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의도에 따라 실험실에서 설계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물의 운명까지 우리 손에 쥐게 된 지금,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